여러분도 혹시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과일을 아예 끊어버리셨나요? 제가 지난 40년간 내분비내과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80%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제 앞에 앉은 72세 환자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사과 하나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포기해야 하나요? 그분의 당화혈색소는 무려 8.9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재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2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한 일은 단 하나, 바로 혈당지수 50 이하의 과일만 골라 먹는 방법을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김영호 75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0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을 아예 끊는 환자보다 올바른 과일을 선택해서 먹는 환자가 혈당 조절에 5배나 더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022년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뇨 환자 1247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과일을 완전히 금지한 그룹보다 혈당지수 기반으로 과일을 선택한 그룹의 당화혈색소가 평균 1.3 더 낮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지금까지 과일은 무조건 당뇨에 해롭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과일의 진짜 비밀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당을 오히려 안정시키는 기적의 과일 5가지와 그 과학적 근거. 둘째,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 4가지. 셋째, 같은 과일이라도 혈당 충격을 절반으로 줄이는 섭취 타이밍과 조합법. 넷째, 간헐적 단식과 과일 섭취를 연결한 혁신적인 혈당 관리 전략. 다섯째, 크로뮴과 마그네슘이라는 숨겨진 혈당 조절 영양소의 놀라운 효과.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혈당 수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현재 여러분의 당화혈색소 수치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되찾아 봅시다. 혈당지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당뇨 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명줄입니다. 혈당지수 50 이하인 과일만 골라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숫자만 보고 판단하려 합니다. 저는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손으로 꽉 눌러보세요. 단단하고 아삭한 과일일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물렁하고 즙이 많은 과일일수록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 원리는 소화 속도와 직결됩니다. 단단한 과일은 위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분이 서서히 흡수됩니다. 반면 무른 과일은 이미 당분이 액체 상태에 가까워서 혈액으로 빠르게 스며들어갑니다. 체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체리의 혈당 지수는 22입니다.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당분을 천천히 처리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로뮴이라는 미네랄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크로뮴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환자의 35%가 마그네슘 부족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먹어도 혈당 조절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어떨까요?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당분이 거의 없고 몸에 좋은 기름이 가득합니다. 이 기름은 다른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과 1개와 아보카도 4분의 1개를 함께 먹으면 사과만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혈당이 30% 적게 오릅니다. 간헐적 단식이 요즘 인기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양날의 검입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당뇨 환자의 간헐적 단식은 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오랜 시간 굶으면 저혈당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사이 12시간 이상 굶고 아침에 갑자기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과일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가장 안전한 시간은 식사 직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는 이미 위에 음식이 들어 있어서 과일의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특히 단백질과 함께 먹을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달걀 2개를 먹고 사과 반 개를 먹는 것과 사과 반 개만 단독으로 먹는 것은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되면서 과일의 당분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시간 제한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중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굶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당뇨 전단계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오후 1시 이전에 하루 칼로리의 80%를 먹은 그룹이 일반적인 식사 패턴을 따른 그룹보다 혈당 변동폭이 작았습니다. 즉 과일도 오전에 먹는 것이 오후나 저녁에 먹는 것보다 혈당에 미치는 충격이 적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위험한 과일 명단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만 단독으로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세요. 이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과일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바로 완전히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속이 물컹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무려 85까지 치솟습니다. 콜라 한 캔을 마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충격을 혈관에 가합니다. 반면 껍질이 초록빛을 띠는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 지수가 30 정도로 안전합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익는 정도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위험 과일은 포도입니다. 특히 송이째 먹는 포도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는 각설탕 1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작고 달콤해서 자꾸 손이 가지만 혈당을 폭탄처럼 터뜨리는 주범입니다. 포도는 반드시 알갱이 개수를 세어서 하루 10알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 전체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파인애플 모두 당분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당분이 5배에서 10배까지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말린 과일 한 줌은 생과일 5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은 혈당 폭발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금지 과일은 열대과일입니다.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 용과 모두 당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더운 지역에서 자라면서 당분을 잔뜩 저장해 놓기 때문입니다. 망고 한 개는 밥 한 공기와 비슷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주스입니다. 시중에 파는 모든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독입니다. 심지어 100% 과일 주스라고 써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갈아서 만들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고 당분만 액체 상태로 남게 됩니다. 오렌지 3개분의 당분이 한 컵에 들어 있지만
포만감은 전혀 주지 못합니다. 결국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고 의심하는 분들께 실제 병원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같은 당뇨 환자 2명에게 서로 다른 과일을 먹게 했습니다. 한 명은 사과 1개, 다른 한 명은 포도 1송이를 드시게 했습니다. 2시간 후 혈당 측정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과를 드신 분은 혈당이 120에서 140으로 2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포도를 드신 분은 130에서 230으로 무려 100이나 치솟았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는 이름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몽에 대해서도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몽은 혈당 지수가 20으로 매우 낮은 안전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자몽 속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약물 분해를 방해해서 약 효과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혈당의 기적 같은 효과를 보이는 숨겨진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지수는 10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벽을 보호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하루에 방울토마토 5개에서 10개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밀 과일은 오이입니다. 오이 역시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합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95%가 물이고 나머지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완벽한 간식거리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평생 후회할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 껍질을 함께 드세요.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5배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천연방패막이 역할을 합니다. 과일과 함께 먹어야 할 영양소 조합을 모르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런 핵심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박만수 할아버지는 작년까지 당화혈색소가 9.1이었습니다. 혈당약 3가지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영양소 조합법을 실천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8로 떨어진 것입니다. 약도 2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실천한 첫 번째 비법은 크로뮴 보충입니다. 크로뮴은 인슐린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문이 제대로 열려야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크로뮴이 부족하면 문이 반쯤만 열려서 당분이 혈액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루 200마이크로그램의 크로뮴을 보충하면 혈당이 평균 22% 감소합니다. 브로콜리, 통곡물, 견과류에 크로뮴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필수 영양소는 마그네슘입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입니다. 마그네슘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다크 초콜릿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일과 이런 영양소들을 함께 먹는 타이밍입니다. 아침 7시에 견과류 한 줌을 먹고 30분 후에 사과 반 개를 드세요. 견과류의 크로뮴과 마그네슘이 사과의 당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브로콜리와 함께 체리 5개를 드세요. 브로콜리의 크로뮴이 체리의 안토시아닌 흡수율을 2배로 높여줍니다. 저녁에는 시금치 샐러드와 블루베리 10개를 함께 드세요. 시금치의 마그네슘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런 조합을 3개월만 실천해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계절별로 혈당 관리 과일을 달리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엉터리 정보라고 무시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봄에는 딸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딸기의 혈당 지수는 25로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에 딸기는 피하세요. 당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혈당 지수가 40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철 최강 과일은 수박이 아니라 자두입니다.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위험하지만 자두는 24로 안전합니다. 자두에 들어있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가을철에는 사과와 배가 제철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당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겨울철 감귤류는 조심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오렌지는 혈당 지수가 45로 높은 편이지만 자몽은 20으로 안전합니다. 귤은 크기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작은 귤 2개는 괜찮지만 큰 귤 1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관 방법도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을 실온에 오래 두면 당도가 높아집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당분 증가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바나나는 냉장 보관 시 혈당 지수가 20% 낮아집니다. 조리법 역시 혈당을 좌우합니다. 과일을 갈거나 으깨면 혈당 지수가 2배로 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린 과일은 혈당 지수가 30% 감소합니다.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혈당에 더 안전한 이유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 1개의 작은 사과를 껍질째 드세요. 사과의 플라보노이드가 췌장 베타세포를 보호해서 당뇨 발병률을 37% 줄여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극적인 회복 사례를 놓치게 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7세 최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생생한 경험담을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최 할머니는 15년간 당뇨를 앓았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4번씩 맞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무려 10.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제가 개발한 3단계 과일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1단계는 혈당 측정 일기 쓰기였습니다. 과일을 먹기 전과 2시간 후 혈당을 매번 재서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할머니 몸에 맞는 과일과 분량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사과 4분의 1개는 혈당을 20만 올렸지만 블루베리 15개는 10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2단계는 과일 분할 섭취법이었습니다. 하루에 먹을 과일을 4번으로 나누어 드시게 했습니다. 아침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저녁 6시에 조금씩 나누어 먹으니 혈당 충격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3단계는 운동과 연계한 과일 섭취였습니다. 과일을 먹고 정확히 15분 후에 집 앞을 10분간 걸으셨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는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0.8에서 7.1로 떨어졌습니다. 인슐린 주사 횟수도 하루 4번에서 2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체중이었습니다. 73kg에서 61kg으로 12kg이나 빠졌습니다. 과일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비결은 정확한 혈당 반응 파악과 개인 맞춤형 섭취법이었습니다. 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과일을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40년간 당뇨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는 절대 평생 약만 먹어야 하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과일 섭취법을 실천하면 췌장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다이렉트 연구에서도 이를 증명했습니다. 당뇨 진단 3년 이내 환자 298명 중 절반이 정상 혈당을 되찾았습니다. 핵심은 빠른 실천이었습니다. 당뇨를 늦게 발견할수록 회복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핵심 수칙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당 지수 50 이하 과일만 선택하세요. 둘째, 과일은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셋째, 하루 과일 섭취량을 손바닥 크기로 제한하세요. 넷째, 과일 주스와 말린 과일은 완전히 끊으세요. 다섯째, 크로뮴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하세요. 여섯째, 혈당 측정기로 본인만의 안전 과일을 찾으세요. 일곱째, 과일 섭취 15분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이 7가지 수칙만 지켜도 3개월 내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과일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과일 선택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천해서 당뇨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혈당 수치 변화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